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스마트폰, TV, 냉장고 이런 그 가전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반도체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 그 총 매출이 한 300조 있었습니다. 300조 정도 됐는데, 그 가전 쪽에서 매출이 한 50% 정도 나오고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반도체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가전은 한 160조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반도체는 한 120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전 쪽은 우리가 너무 친숙하고 잘 아니까, 오늘은 그 삼성전자가 매출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가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를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에 한번 비유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그 감각기관 있지 않습니까? 감각기관이 있죠. 예를 들면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 혀, 피부, 이런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통 빛을 보죠.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그 다음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죠. 이렇게 우리 몸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이런 정보는 신경을 타고 가죠. 이 신경을 타고 바로 뇌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뇌세포 맞죠? 뇌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 뇌세포 하나하나, 그걸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그것들이 모여서 바로 뇌를 이룹니다. 뇌. 그 뇌에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 뇌가, 인간의 뇌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가 있죠. 이 좌뇌와 우뇌로 갈라져 있습니다. 좌뇌는 주로 이 계산을 담당하죠. 계산. 그 다음 뇌 전체는 기억을 담당합니다. 기억. 그 뇌에서 이루어진 계산과 기억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은 눈으로 빛이 들어왔다. 그럼 이것이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밝다, 어둡다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우리 감각기능으로 들어오면은 음악이 좋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그 다음 냄새가 들어오면은 냄새가 난다 하든가 이런 반응이 있고, 맛이 들어오면은 맛있다.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촉감이 들어오면은 부드럽다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보통
순식간에 이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것처럼 똑같이 이 비유를 들면은 이 스마트폰을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도 우리 인간에게 속하는 이 감각기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센서죠.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센서. 이 센서는 우리 눈과 비슷한 카메라가 있겠죠. 카메라. 그쵸? 카메라가 있고, 귀와 대응되는 거는 마이크가 있겠죠. 마이크. 그리고 이 사람 입에 해당하는, 그거에 해당하는 그 센서로는 스피커가 있겠죠. 스피커. 그 받아들이는. 그리고 피부에 해당하는 거는 터치 스크린. 이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면은 터치를 딱 하면은 그 신호가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흘려서 모든 기계에서는 어떤 전선으로 흘러가겠죠. 전선으로 흘러가면 그 전선이 그 전기 신호가 바로 반도체로 들어갑니다. 반도체. 이 반도체가 일종의 뇌세포입니다. 뇌세포. 그리고 이 반도체들이 다 모여 있는 거, 하나의 큰 이 모여가 있는 그 상태, 그거를 반도체 회로라고 합니다. 반도체 회로. 회로로 전달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 반응이 있듯이 그 결과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을 터치하면은 앱이 열린다든가, 앱이 열리고, 그쵸?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 스위치를 누른다 이러면은 기계가 작동하죠. 기계가 작동하고. 그리고 자판으로 AI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매우 비슷한 그런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전류가 흘러갈 때 이 반도체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은 이 0과 1로서 인식을 합니다. 이게 0은 전류가 흐를 때 0이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막히면 1로 인식합니다. 이 반도체는. 그래서 이 0과 1을 디지털 언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는 0과 1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가 있듯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도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글자 그대로 기억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 계산을 담당하는 반도체입니다. 이 두 반도체가 마치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해서 0과 1이라는 숫자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정보도 저장하고 색상을 나타내고 이미지를 보여주고 소리도 저장하고
AI도 추론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는 HBM, DRAM, SSD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GPU, CPU, AP 이런 이름으로 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회사가 바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비메모리 쪽에서는 GPU를 만드는 나라가 엔비디아가 있죠. 정리하면 이 반도체는 두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계, 전자기기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기계와 전자기기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인류 문명이란 건 사실 이 기계와 이 전자기기 문명입니다. 기계에는 요즘 많이 발달한 전기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이 있겠죠. 그 다음 전자기기에는 스마트폰, 그 다음 AI 인공지능, 그 다음 의료기기, MRI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류가 이룬 이 기계와 이 전자기기 이거는 인류 문명이 계속되는 한 이건 사라질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반도체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 사양 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그 AI 인공지능이죠. 이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데이터 센터.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데이터 센터 연결해 가지고 이 AI 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하려면은 반도체가 더 계산이 빨라져야겠죠. 빨라지고 더 많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HBM과 GPU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2024년 한 900조 정도 900조 원 정도 됐고요. 2030년이면 한 1400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앞으로 계속 이 전기차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AI 인공지능 계속 발전하겠죠. 그러면 고성능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시장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반도체는 두뇌다. 인류 문명이 계속되는 한 지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시장도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